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1월 2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일면 톱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대장동의 핵심 인물, 자금 조달책, 이재명 캠프 쪽으로 흘러가는 그 자금을 다 조달을 한 남욱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6개월 만에 중단된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한국일보 일면 톱 보시면은 남욱도 입 열다. 천하동인 1호에 이재명 척 지분이 있다. 자, 그동안 뭐 이런 보도들은 나왔지만은 남욱 변호사가 석방이 되고 나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이 폭탄 진술들을 법정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언론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입을 열었던, 처음 입을 열었던 유동규 씨는 대부분, 기자들과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이 보도가 되는데, 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은 법정 진술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정을 하면 본인이 처벌을 받는 그 상황이죠. 대장동 2억 재판에서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다. 대선도 있고 겁도 나서 그때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전에는 이 천하동인에 이재명 척 지분이 있다는 말을 안 했는데 그때 대통령 선거도 있고 겁도 나서 사실대로 말을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대로 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재명이 겁이 나서 사실대로 말을 못했다. 그리고 이재명 쪽 사람으로 본인의 돈을 준 사람 정진상, 김용 지금 구속되어 있죠. 두 사람을 콕 집어서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때 자금 4억 원 이상도 전달을 했다. 이 새로운 폭로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중앙일보 일면톱은 이 남욱 이재명 측의 시장 선거 전후 6억을 전달을 했다. 6억을 전달을 했다. 저번에 유동규가 남욱에게서 돈을 받아서 이 정진상에게 전달을 했다는 돈, 김용에게 전달했다는 돈, 이 두 사람이 워낙 많은 이 돈을 여기저기서 받았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그 8억 원은 대선 경선 자금이었죠. 그런데 지방선거, 성남시장 선거 또는 뭐 경기도지사 선거, 이거 6억 원은 그 성남시장 선거 전후, 그러니까 재선을 위한 시장 선거 전후에 6억 원을 전달을 했다. 김만배는 경기지사 선거 때도 이 정진상과 김용에게 매달 돈을 줬다고 그러더라. 자, 이런 이야기들, 전혀 새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 돈을 전달하는 방법도 기상천외합니다. 남욱이 2013년에 남욱의 정언입니다. 유동규가 높은 분들에게 줄 돈을 유동규에게 요구를 해서, 유동규가 요구를 해서 남욱이 갔더니 유동규가 분당의 일식집에서 남욱에게서 9천만 원을 받은 뒤에 옆방에 가서 기다리고 있던 형들에게 전달을 했다. 자, 돈을 받으려고 일식집에서 정진상, 김용이 옆방에 기다리고 있고 그 다른 방에서 이 남욱이 유동규에게 9천만 원을 주니까 그걸 들고 가서 돈을 전달해주고 오더라는 겁니다. 2013년에 유동규가 높은 분들에게 줄 돈을 요구를 했다. 그런데 분당 일식집에서 현금 쇼핑백을 건네주니까 그것을 옆방에, 다른 방에 기다리고 있던 두 사람에게 갖다 주고 오더라. 그리고 2018년에는 김만배가 하천대유 운영비에서 월 3천만 원을 이재명 쪽에게 줬다고 들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재명 쪽에서는 아니, 진술만 있고 물증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돈을 준 것을 뭐 돈을 주고 물증을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진술들이 일치합니다. 쭉 여러 사람, 유동규, 남욱, 또 김만배도 곧 출소를 하죠. 또 새로운 내용들을 쏟아낼 텐데, 이 사람들의 진술이 다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은 이것이 팩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리고 검찰은 관련 이 증거들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한 김용, 정진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혐의들이 제대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 줬겠죠.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 조간들도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쪼개지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지키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러다가 당이 다 망한다. 그래서 비명계 중심으로 이재명 퇴진론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중앙일보 3면 기사 아래 보시면은 이재명 향하는 수사 3대 변곡점 해서 첫 번째는 배임죄, 대장동 관련 배임죄, 두 번째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성남FC 기소를 동시에 할까 차례로 할까, 이것도 지금 관심사고, 자,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될까? 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국회 체포동의안을 제출을 할까?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죠.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면은 체포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체포를 막기 위해서 이재명이 그때 지방선거 때 여러 가지 역풍을 무릅쓰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죠. 자, 그런데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최후 시나리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에 법원이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법원이 제출합니다.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법원이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국회에 보내면은 국회는 표결로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정부에 보내고 정부가 국회로 보내서 국회가 표결을 하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체포동의안 카드를 꺼낼 경우 방탄 단일 대우에 금이 갈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다. 지금 이재명을 손절을 해야 된다는 쪽이, 지금 169명의 민주당 의원 중에서 150명 가반이 무너지면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될 수가 있죠. 부결이 될 수가 있죠. 그거는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부결이 되면은.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면은 체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69명 전체 의원들 중에서 150선이 무너지면은 이재명은 체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재명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손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당심이 많이 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민주당이 쪼개질 거라는 이야기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된다는 쪽, 부결시켜야 된다는 쪽, 양쪽이 쪼개질 가능성, 그 가능성을 지금 중앙일보는 오늘 지면에 게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은 국민일보 보시면은 대장동 수사 신속하게 종결을 하겠다. 그래서 이재명 연내 직접 조사 가능성까지, 이 연내를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 제가 정가 뒷담화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말을 넘기지 않고 이재명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다. 사법 리스크가 제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연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번에 국정조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검찰이 여러 가지 정치적 소용돌이에 쌓여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이런 사건들은 최대한 빨리 수사 종결해서 또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은 지금 제기된 의혹을 모두 신속히 규명한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 뇌물 연루 정황들이 막 나타나고 있고, 이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소장을 변경할 것 같아. 이 뇌물, 대선, 선거 자금 같은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로운 내용들을 담아서 공소장을 변경할 듯하고, 결국은 윗선인 이재명 대표와 공모 여부가, 입증을 해야 되는 관건이다. 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자, 오늘, 중앙일보는 또 이런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상당히 흥미있는 기사인데. 자, 이재명 퇴진론이 지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퇴진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퇴진론이 제기되는 시점을 놓고 민주당 안에서 양갈래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첫눈이 올 때, 또 하나는 봄꽃이 필 때, 봄꽃파, 첫눈파, 봄꽃파 나뉘어져 있다. 이 말까지 나왔습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인데 이 상황에서 또 이낙연 걔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그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에게 지고 나서 미국에 가 있죠. 미국에 가 있는데 이낙연계 국회의원들이 이낙연을 만나려고 다음 달에 미국을 간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공백 상태가 될 수 있죠. 이재명 퇴진론이 현실화되면은 공백 상태가 돼서 비대위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고 지도체제가 바뀌는데 당권이 바뀌는 거죠. 그것을 대비해서 NY계 이낙연 만나러 다음 달 방미, 자, 당대표 리스크가 커진 이때 다음 달에 방미를 하기 때문에 이낙연이 조기 귀국하는 것 아니냐. 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낙연계 세 사람, 설훈, 윤영찬, 이병훈 의원이 다음 달 미국으로 가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날 계획이다. 그리고 첫눈 올 때냐, 봄꽃 필 때냐,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 퇴진론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시점을 놓고 이 타이밍을 놓고 이 두 가지 의견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낙연이 아마 내년 3, 4월께에 귀국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옵니다. 봄꽃 필 무렵에 귀국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봄꽃 필 무렵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내년 봄을 좀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 당이 지금 힘든 상황에서 이재명을 비판하기보다는 일단 대여투쟁에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이 여론의 질타로 더는 버틸 수가 없는 정도가 되면은 그때 비대위원장 등 수소평 리더십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내년 봄으로 본다는 사람들입니다. 일단은 단일 대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봄꽃파 이렇게 보는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장애 서명운동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강훈식, 이 대표적인 봄꽃파, 그리고 강훈식이 대표를 맡은 당내 최대 모임 더 좋은 미래, 이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도 일단 지금은 내용을 일으키기보다 함께 방어해야 할 때다. 봄꽃이 피는 내년 3, 4월까지 지켜보자. 자, 이낙연도 그때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아있다. 정점에 달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장, 그러니까 이번 겨울이 좀 시작되죠. 이 대표 거취에 대한 압박 시기를 당장 이번 겨울로 잡아야 된다. 자, 이런 의견들이 나옵니다. 가령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당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친문계 핵심, 친문재인계, 원래 이재명계와는 물과 기름 사이였죠. 친문계 핵심인 홍영표, 전해철, 의원 주변에서도 입을 열 시기가 멀지 않았다. 이 말이 나온다. 입을 열 시기. 이재명 퇴진론에 대해서 입을 열 시기가 멀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결혼한 중진 의원도, 당대표 경선을 치렀던 한 중진 의원도 지금 검찰 수사 속도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이미 붕괴 중인 상태다. 이미 붕괴하고 있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12월 며칠 안 남았습니다. 12월 중에 이재명 퇴진 분위기가 조성되고 연말 안에 퇴진 작업이 모두 정리가 될 것이다. 연말 안에 이재명이 당대표직에서 물러난다는 이야기죠. 지금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재명 손절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갔는데, 대장동 참사 국정조사, 이것 때문에 갔지만, 서로 갑론을박을 나누는 과정에서 봄꽃이 피기 전에 이재명을 봄꽃이 피는 무렵에 이재명에 대한 책임을 묻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는 쪽과 이 첫눈파, 지금 겨울이 시작되자마자
이재명을 퇴진시켜야 된다는 이 양쪽이 상당히 세게 부딪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당장. 그리고 민주당 비명계에서 벌써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재명 대표 일단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그 말들이 나오는 것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앞두고 유감 표명 이야기까지 하면은 나중에 의원총회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언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재명의 측근인 김용, 정진상이 구속되니까 당대표 사법 리스크 우려가 현실화됐는데 조응천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상황까지 왔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해명해야 될 상황까지 왔다. 자, 이렇게 여론을 지금 모아가고 있는 그 단계죠. 오늘 의원총회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그 조간이 주요 이슈로 다른 것은 도어 스태핑 중단입니다. 동아일보 보시면은 6개월 만에 중단된 도어 스태핑, 윤석열 대통령이 이 참모들에게 MBC가 정파적 보도를 한다. 정파적 보도를 하는 언론사가 어떻게 계속 이 국정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을 출입을 하느냐, 이런 그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동아일보가 일면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어 스태핑 현장에서 발생한 MBC 기자의 항의성 질문, 뭐 슬리퍼 신고, 뭐 팔짱 끼고, 무슨 뭐 총회 꿀이냐, 뭐 이런 말까지 나왔죠. 주주총회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 총회꾼처럼 이 도어 스태핑을 어떻게 파장으로 만들려고 팔짱 딱 끼고 이렇게 노려보는 그 장면이 그 언론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MBC 기자.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뭐가 악의적입니까? 이렇게 막 항의하면서 고성을 지른,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후속 조치로 도어 스태핑을 중단을 했다. 용산시대 상징으로 불렸던 도어 스태핑은 취임 다음 날 5월 11일부터 해서 총 61차례 61번 진행이 됐습니다. 외부에서 일정이 있을 때는 하지 못했죠. 아침 일정이 외부에서 있을 때는. 자, 일단 무기한 중단됐는데 또 도어 스태핑 업무를 담당했던 김영태 대외협력비서관도 사의를 표명을 했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도어 스태핑 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을 했다. 참모들이 건의를 했다기보다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참모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MBC는 기본적으로 정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본연의 언론 활동이 아닌 정파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MBC와 같은 정파적인 언론이 계속 대통령실 취재를 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다. 뭐 MBC 보도 그 강호병 사태까지 갈 것도 없이 대선 때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어떤 녹음을 당했던 그 어떤 덫에 걸려가지고 어떤 유튜버와 통화를 한 내용을 MBC가 그대로 보도를 하는 일도 있었고, 또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이 나중에는 결국 무혐의를 받았던 채널A 사건도 MBC가 보도를 하고 상당히 정파적인 게 맞죠. 그리고 비속어 논란을 일으킨 이 자의적인 자막을 달아서 그런 정파적인 언론이 계속 대통령실 취재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BC 기자로 인해 일어난 이 사태가 기자단의 자정작용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도어 스태핑 재개가 어렵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그제입니다. 출입기자 간사단이 있습니다. 출입기자들 사이에. 거기에 대통령실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회사 기자에게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 해당 기자에 대한 징계 의견 제시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 간사단의 의견을 달라. 그런데 간사단은 우리는 여기에 그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죠. 지금 대통령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MBC 기자의 대통령실 출입 금지, 아니면 일정 기간 출입 정지, 아니면은 그 총회꾼처럼 서 있던 그리고 이 자막을 보도를 했던, 비속어를 보도를 했던 최초 미국에서 그 같은 기자입니다. 그 기자
대신 다른 기자를 대통령실로 보내라. 조립 기자 교체. 뭐 이런 건데, 보통 이런 상황은 이 대통령실의 홍보라인가 기자단, 그러니까 간사단이라는 것은 뭐 중앙언론사 그 기자실의 간사, 지방언론사 기자실의 간사, 뭐 카메라 기자실의 간사, 뭐 영상 기자실의 간사 이렇게 쭉 있죠. 그 간사단이 협의를 해서 정하는 건데, 그 징계 조치를, 가령 엠바고 같은 것을 깼을 때 그런 징계 조치를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지금 기자단에서 여기에 개입 않겠다는 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은 이것을 또 왜곡돼서 보도를 하고 있죠. 이거 책임을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립니다. 소통한다더니 출근길 해견 일방 중단. 한겨레 신문 일면 토보로 크게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온 이유를 뒤집었다. 자, 이거 왜곡된 보도입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이 맞지가 않는지. 소통한다더니 출근길 해견 일방 중단. 일방 중단 아니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은 소통의 문 6개월 만에 닫은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하다가, 에이, 귀찮아. 이거 하면 나에게 손해야. 이렇게 해서 닫았다는 식으로, 일면 토에 그 기사를 실는데, 자, 이 내용은, 도어스태핑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사항이 아닙니다. 공약한 사항이면은, 뭐, 소통한다더니 일방 중단, 소통의 문 6개월 만에 닫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 아니었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용산시대를 열면서 그 이유는 탈권위, 구중궁궐에서 나와서 국민 속에서 그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로 나왔죠. 그동안 이 청와대가 구중궁궐로 있으면서 뭐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출입 기자들이 대통령 얼굴 보기 어려운 그런 구조였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좀 더 투명한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용산으로 이전을 했고, 이전을 하고 매일 출퇴근을 하다가 보니 매일 아침에 기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는, 청와대 같으면은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기자실, 준추관 완전히 다 떨어져 있어서 서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 안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는 아침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기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도어 스태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미국과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정제가 되지 않은 그런 그런 그 말투 때문에 몇 차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뭐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말까지 있었고, 그래서 참모들이 도어스태핑을 중단하시는 게 낫겠다고 수차례 건의를 했죠. 외부에서 뭐 홍준표 뭐 이런 사람들도, 대구시장 이런 사람들도 도어스태핑 그거 왜 하느냐 하면 괜히 그 말실수나 하고 떨어진다, 지지율 떨어진다,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의지를 갖고 했죠. 뭐 국민이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계속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과정에서 6개월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과 기자들 사이에 암묵적인 룰이 정해졌습니다. 룰이 정해진 것이 암묵적이죠. 대통령이 일단 그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 서서 쭉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자, 여기까지 그만 하고 이제 돌아서면은 그 기자들도 철수를 하고, 그런 룰. 또 하다가 너무 민감한 질문.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당장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은, 대답은 뭐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하고, 즉답을 할 수 없는 사안도 많이 있죠. 자, 그런 일종의 룰이 형성이 됐는데, 규칙이 형성이 됐는데, 그것을 룰을 깨고 파울을 일으킨 사람이, 파울을 범한 사람, 반칙을 범한 사람이 MBC 기자죠. 다른 건 다 놔두고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파울도 아주 큰 파울, 퇴장감, 레드 카드를 받을 만한 파울을 정한 겁니다. 파울을 범한 겁니다. 뭐 불량한
자세, 뭐 팔짱을 끼고 슬리퍼 신고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본질은 아니죠. 본질은 아니지만 그것도 상당히 문제는 문제입니다. 대통령 마치 이 대통령을 무시하는 투로 그렇게 나타난 거죠. 한판 붙어보자. 뭐 그런 투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그 복장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그건 논외를 치더라도 이 룰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대통령이 질문을 끝나면은 딱 대통령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타러 가고 기자들은 술 싸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돌아서서 또 스태프를 끝나고 돌아서는데 그 뒤에다 대고 뭐가 악의적입니까 하고 막 고성을 지르고 그리고 그것을 만류를 하는 대통령실 참모 홍보기획비서관과 또 큰 소리로 언쟁을 높이고 언쟁을 벌이는 자 그런 것이 파울이죠. 파울이고 특히 대통령 뒤에 그 소리를 지른 것은 레드카드 퇴장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MBC 기자가 레드카드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소란이 일어나서 경기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도어스 대평이 완전히 이제 앞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소동 때문에 레드카드를 받을 만한 파울을 범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황이다. 그래서 이 도어스 대평은 조만간 재개가 되고 이 정리가 되고 나서 이 퇴장을 해야죠. 퇴장하는 그 정리가 되고 나서 조만간 재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